해군이 강정 주민에 대한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제주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한 도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지대에 중국 자본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선석이 모자라 카페리 여객선의 취항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것은 강정 주민들의 책임이라며 해군이 수십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정 주민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까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해군이 2차 구상금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군이 지난 3월 강정 주민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34억 원. 공사가 14개월 늦어지면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지급한 추가 비용 275억 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231억 원,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해군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공사집행업체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정하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과 시공사는 중재 합의는 했으나 아직 시공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중재 판정이 나오면 해군은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수십억 원대의 구상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청구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그런 주민들한테 협박 내지는 정부의 공권력으로 주민들을 아예 회생할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해군이 2차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면서 강정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그동안 1차 청구 철회를 요구해온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는 주민들을 2번 죽이는 일이며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강정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필요하며 구상금 소송도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5년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해 수립한 도시 기본 계획안을 놓고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도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정한 도시기본 계획안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를 반영해 4대 권역을 개발축으로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도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민의 제주의 미래상 도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통난과 부동산 폭등 등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계획 인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최소한 5년 이상은 이렇게 이주행렬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73만 원 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는 전체적으로 100만에 대비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상주행률을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 지역 공청회에서는 제주시에만 인프라가 몰려 있고 건축 고도에서 차별을 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상남 삼북 이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전부 제주시로만 집중이 돼 있다. 제주시 공청회에서도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온 정보 제공도 하지 않는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직접 가서 공람하고 복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내 땅이, 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기본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의 중국 자본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곶자왈 지대에 들어선 골프장. 10여 년 전 개발 당시 세계적 희귀식물인 가시딸기 군락이 훼손돼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골프장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일대 9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는 지하수 1등급과 곶자왈 지역이 포함돼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환경 문제를 우선 고려해 개발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심도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요 지역에서도 요 지역은 조사해봤더니 곶자왈이 아니다 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 내에서도 숙박시설이 골프장으로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시설 가지고 숙박시설을 600시설 이상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 측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부지와 숙박시설 규모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모든 여기 청정 제주 여기 원도정의 방침에 맞게끔 이제 저희들은 다 진행해봤고 나중에도 법규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개발업체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희귀식물이 누락됐다며 환경조사를 따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환경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오늘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호주나 몰디브처럼 제주에서도 1인당 2,000원의 환경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정현 위원은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화물 수송량도 늘어나면서 공항뿐 아니라 제주 항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더 이상 배를 댈 자리가 없어서 카페리 여객선 취항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제주항에 들어왔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중단됐던 부산 항로의 5,000톤급 여객선이 1년 만에 시험 운항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운항할 예정이었던 이 여객선은 정식 취항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제주항에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 시험대로 그러다 보니까 따로도 되고 뭐라고 현재 계속 선인데 별말이 안 나요. 현재 제주항에 여객선과 화물선이 쓸 수 있는 선석은 모두 9군데. 선박 11척이 함께 쓰다 보니 비정기 선박이 들어올 경우 외항에서 하루 정도 대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드나드는 선박들이 갈수록 규모화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선석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선석을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조정하고 있지만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배를 하루에도 2-3번씩 뗐다 찔렀다 하라고 하면 어느 선주들이 위험성을 감수하겠어요. 지금은 뭐 몇천만 원 가지는 거예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은 줄었지만 화물선이 늘면서 선석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무리한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축하 화분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건축이나 토목,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이 보내온 화분을 자랑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자수이자 현장 증거라며 이런 감각이면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가 서귀포시 중정루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에는 제주 여행 안내센터와 제주 문화체험 교육장, 한 번에 여행자 50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도보 여행객들을 위한 샤워장, 제주 올레 사무국 등이 들어섰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여행자 센터 수익금을 올레길 운영과 홍보에 쓸 예정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후보 캠프 관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 1리 항목로에서 양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유세 차량으로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헌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 수학여행단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운송업체 대표 62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지역 고등학교가 출고된 지 5년 미만인 버스를 요구하자 버스의 연식을 9년에서 3년으로 조작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회천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먼지를 모으는 기계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진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린이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44살 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8일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화북 1동의 한 골목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3살 최모 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재건축 사업인 제주시 2도 주공아파트 2, 3단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제주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조합을 설립한 뒤 내년 2월에 시공사를 선정해 2018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공업체로는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